안녕하세요. 제시카, 니콜과 함께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눠봐요. 시콜TV입니다. 네, 그럼 제시카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고요. 저는 일단 중동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일했던 곧 전직이 될 승무원입니다. 그냥 얼모스트 전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니콜은 어떤 분이시죠? 저도 역시나 중동항공사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미 전직이 돼버린 승무원입니다. 오픈데이? 제시카, 오픈데이가 뭐죠? 네, 오픈데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데이는 국내 항공사나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채라는 개념이랑 조금 다르게 이제 항공사나 외국 회사에서 자신이 필요한 국적의 인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누구나 이제 이력서 한 장만 들고 가면 그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픈데이라는 일이 이제 정해진 회사에서는 공고를 해요. 이제 이 나라에 뭐 언제 어디에서 이제 오픈데이가 있을 거다라고 이미 공고가 이제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나라에서 만약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언제, 어디서, 이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열리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로 오픈데이는 호텔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날의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지인으로 듣기는 특히 한국의 오픈데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진짜 정말 많게는 몇천 명까지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데이는 과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픈데이는 보통 한국 채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절차가 바로 CV드랍입니다. 자, CV드랍은 어떤 거죠? 우선 CV라고 하면은 이제 레주메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영문 이력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CV를 drop! 내고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 이제 오픈데이 때 가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면접관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의 이제 준비된 이력서 CV를 가서 이제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제시카 기억나요? 네, 일단은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날 면접관에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 중동 두바이에서 면접을 봤었는데 저는 전직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 이력서를 보시고 너 승무원이었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제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본 어떤 지인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사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질문 기억나는 게 바로 낙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럴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질문이 어렵고 대답을 이제 잘 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당황해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지 마시고 좀 웃는 모습, 또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니콜은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굉장히 운 좋게도 이제 쉬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력서에 써 있는 제 연락처를 체크하면서 네 연락처 확실히 맞지? 한 번 더 더블 체크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도 그때 같이 함께 확인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간단한 질문들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뭐 How did you get here? 뭐 어떻게 왔는지, 뭐 타고 왔는지도 물어봤었고요. 근데 아까 그 질문 정말 당황스러워요. 정말 시사적인 거를 물어본다면 한국어로도 답하기 힘든데 와, 영어 실력이 정말 돼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날 당일날 저녁 때 이제 뭐 다음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화나 혹은 문자, 그다음에 혹은 이메일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장소랑 시간을 바로 안내받습니다. 네, 이 안내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하나요. 이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날 일정이 보통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면접의 순서는 살짝 조금씩 변화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둘째 날 첫 번째 면접 절차는 바로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바로요? 네. 근데 필기 시험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에서 이제 토익 시험을 봐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고 오히려 토익보다 더 쉬운 문제이고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 때는 덧셈, 뺄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 시차도 좀 맞아요.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시간 있었고. 계산이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70개 뭐가 있었는데 뭐 35개가 나갔으면 몇 개가 남았니 막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한국 사람들 되게 쉽게 써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고요. 이제 아마 문제는 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라이팅, 에세이까지 또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는 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였어요. 이제 근데 제가 알기로 그날의 같은 시험장에 있어도 이제 주제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제 뭐 옆에 시간대별로 조금 아니, 달랐나요? 저희는 다 같이 봤었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저희 꿈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에세이였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또 다른 주제의 에세이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에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만 쓰면 됩니다. 무조건 길게 쓰세요. 맞아요. 길게도 중요하고 아마 너무 지원자가 많으면 일일이 확인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간혹 가다가 또 체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길게 알차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탈락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탈락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남은 분들에 한해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앞니치 재는 거 하고 제가 이 용어를 지금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면접관님들이 질문이 적힌 종이를 앞에 놓고 있으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였는데요. 와, 그거는 전 처음 듣는 네. 얘기예요. 재밌었겠어요. 재밌었을까요? 면접 때라. 영어를 잘하면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뽑았던 질문은 바로 이제 가장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제가 영화, 최근에 본 영화, 책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책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이어서 이제 꾸역꾸역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기억났던 다른 친구들의 질문이 있으면 뭐 5스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베스트 서비스는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앞니치